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8만 호의 신규 택지를 발굴합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 폐지와 함께 단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계속되는 전기차 화재로 소비자들의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전기차에 장착한 배터리 제조사를 알리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시세 조종이 계열사까지 동원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배경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관업체의 유착이 있었습니다. 전관업체는 상품권과 현금 제공, 해외 골프 접대로 LH 직원의 환심을 사면서 품질 미흡 통보를 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주 연속 올랐습니다. 강남과 마포, 용산 등 도심 지역 상승세가 여전히 가팔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43만 가구에 달하는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개발이 제한됐던 그린벨트를 풀고 재건축, 재개발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먼저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권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3년 전 준공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된 첫 번째 아파트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건축 부담금은 가구당 1억 6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 조합은 초과이익이 과하게 산정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금 때문에 재건축을 망설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아예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입니다. 또 정비사업 촉진법이 제정돼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도 완화됩니다.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하여 이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합의 초기 사업비 일부도 기금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빌려주기로 했고 조합이 요청하면 구청 등 지자체가 공공관리인을 선임해 업무도 대신 해주기로 했습니다. 공사비 갈등이 불거지면 전문가가 파견되고 부동산원에는 공사비 검증 지원단이 신설됩니다. 더 많은 집을 짓게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30%포인트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낮추고 지금보다 40% 비싼 가격에 인수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수도권 기준으로 5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빌라와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에 산다면 앞으로는 무주택자로 간주돼 자유롭게 새집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특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서울 위주의 대책도 나왔습니다. 개발이 제한된 그린벨트를 풀어서 8만 가구의 새 집을 짓고 빌라 등의 비아파트 공급도 늘립니다. 이어서 최지수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수서 차량기지입니다. 면적이 20만 4천 제곱미터에 달하는데 지난 1971년에 그린벨트로 지정돼 각종 개발이 제한돼 왔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이런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벨트까지 풀기로 했습니다. 그린벨트가 풀리는 건 50년 만의 일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미래 세대의 주거 마련을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의 일부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피치 못할 선택이 되었습니다. 서울 그린벨트는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나 되는데 북쪽은 대부분 북한산 국립공원 등으로 주택 개발이 부적합해 강남권 해제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약 8만 가구의 새 집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도 늘립니다. LH가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신축 비아파트를 사들인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특히 서울은 수요가 없을 때까지 무제한으로 사들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사가 집을 지었는데 미분양이 날 경우 22조 원 규모까지 LH가 사들이기로 약속했습니다. 미분양 걱정 말고 많은 집을 지으라는 취지입니다. 최소 6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도 나올 예정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번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이 주택 시장의 안정을 주려면 결국 예정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문세영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문 기자, 대책의 실효성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 빌라와 오피스텔로 대표되는 이 비아파트 공급의 경우 아파트보다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간에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긴 합니다만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수요가 줄었는데 비아파트 공급만 늘리는 대책이 결국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경매 시장에서 지난 6월 서울 아파트는 절반 이상 팔렸지만 비아파트는 10가구 중 3가구만 매각됐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시장에 원활한 공급이 나오는 것보다도 수요도 같이 활성화가 돼 줬어야 되는데 비아파트 수요를 늘리는 데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네, 앞서 지난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선 2년간 10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약속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 올해 5월 기준 공급 물량은 반토막 수준인 51만여 가구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착공이 미뤄지거나 무산된 곳이 많았고 무엇보다 공사비가 오르면서 조합은 물론 건설사들도 정비 사업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네, 또 21만 가구를 짓겠다고 했는데 이 공사비를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또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대책도 많다고요.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일명 재건축 부담금 폐지안이 대표적입니다. 여야 합의가 꼭 필요한데요. 이미 폐지 법률안이 지난 6월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참여정부 당시부터 재건축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걸 막기 위해 추진된 이 안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이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린벨트 해제도 얼마 남지 않은 이 녹지 공간을 이렇게 쓰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서울 같은 경우는 1인당 쓰고 있는 녹지 지역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주나 쾌적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어쨌든 대규모 공급책이 나왔고 네. 이게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데에 부담을 좀 덜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네, 이 아파트 가격 상승 그리고 그에 따른 이 가계비 증가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만드는 걸림돌로 거론돼 왔는데요. 이번 공급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차츰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서울 아파트 값은 20주 연속 상승이긴 하지만 이 상승률이 2주 연속 줄어들었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상승률이 더 줄어들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팀원과 IMF 미정산 피해 업체에 대해서 정부 지자체가 1조 원대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서 국세청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 지원도 더해집니다. 하지만 피해 판매 업체의 범위가 커지면서 줄도산 우려는 여전합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피해 업체들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정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줄도산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1조 원 이상 규모로 추산되는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에 더해 또 다른 큐텐 계열사인 인터파크 커머스에서도 정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미정산금만 2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소비자 환불 상황은 일반 상품에 한해 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PG사와 카드사를 통해 40억 원 정도가 환불됐지만 결제 규모가 큰 상품권과 여행 상품은 PG사들의 환불 의무에 대한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라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선 추가로 대책이 나오고 있죠. 네, 국세청은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업자, 중소PG사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700억 원을 조기에 지급하고 법인세 중간 예납도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체납 사업자라도 압류 등을 1년까지 유예할 방침입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10일 이내로 하고 대금을 이커머스 업체가 아닌 은행에 보관하는 에스크로제 도입 등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이렇게 TMF발 큐텐 사태, 지금까지 국내 피해 위주로 알려졌었는데 해외 셀러들 미정산금 피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중화권 지역 한국인 셀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사실상 물건도 뺏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큐텐을 통해 한국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팔던 해외 셀러들이 속속 입국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밀린 대금이 한 39만 5천 불 정도 되거든요. 오늘 환율로 계산하니까 한 5억 5천만 정도 되더라고요. 100여 개가 한화로 200억 원 최소로 물려있죠. 미수금이. 현재까지 취재진이 파악한 피해 규모만 최소 500원대입니다. 중국 등 해외 셀러 15개 업체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그중 6개 업체가 내용 증명까지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제 의뢰인들은 모으면은 500원 넘는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던 미정산금 피해는 올봄 더 불어났습니다. 미정산 피해에 하나둘 거래를 그만두려 하자 큐텐은 새로운 사입 시스템을 도입해 판매자 이탈을 막았습니다. 미정산 대금에 발이 묶인 판매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물건값 50%만 우선 받고 상품을 큐텐에 넘기는 비정상 사입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큐텐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를 완료한 이후에 나머지 50%를 정산해주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이례적인 형태의 계약 내용이기는 합니다. 나머지 정산금은 기약 없이 큐텐의 돈주머니에 들어갔고 물건이 중국 외에 어디서 팔려나가는지 알 길도 막혔습니다. 중국의 규제망을 피할 수 있는 판매가 가능했던 겁니다. 앞서 구영배 대표는 큐텐그룹이 중국에 800억 원을 보유 중이나 당국 규제로 당장 빼올 수는 없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S 미즈 오수영입니다. 전기차 화재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차장 관리 방안부터 배터리 정보 공개까지 범정부 대책이 이르면 다음 달 공개됩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인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메르세데스 벤츠 EQE 차량 화재는 전국의 전기차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문제는 이번 화재로 140여 대 차량과 수십억 원대 피해를 입혔지만 배터리 훼손 정도가 심해 화재 원인 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후 피해 보상책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전기차 관련한 사전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일 회의를 거쳐 다음 달 전기차 화재 예방을 총망라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크게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확충과 주차장 관리 방안,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사 공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새로 짓는 건물은 지하 3층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지상에만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전기차를 기계식 주차장에 넣을 수 있는 기준 완화를 추진 중이었는데 시행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기차 화재 상당수가 완충 뒤에도 차에 충전기를 꽂아도 과충전되며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과충전이 된 상태에서 세워놨다가 불이 나는 경우도 많고 전국의 아파트에 있는 완속 충전기는 모두 다 과충전 예방 기능이 없어요. 연차적으로 빨리 탑재를 해서 선제적 조치가 지금 우선적으로 해제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지난해 7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미세침을 통해 피부 미용 효과를 높인다는 마이크로니들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제품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부 재생은 기본, 염증을 억제하는가 하면 즉각적으로 모공수가 줄고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까지 제거한다고 말합니다. 몇천 원부터 수십만 원 고가 제품까지 인기리에 판매되는 마이크로 니들 화장품 광고입니다. 단계별로 있으니까 인플루언서 분들도 많이 쓰시고 한동안 되게 많이 유행했었던 막 다이소나 이런 데 가도 다 품절이고 온라인샵 가도 다 품절이고 이러니까. 높은 인기로 품절 대란을 겪으며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가격이 오르기까지 했던 마이크로 니들을 활용한 화장품 가운데 온라인 판매 제품 80% 이상이 과대 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습니다. 미세한 침을 통해 성분이 피부 속 깊이 전달되는 원리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적용되지만 일반 화장품 형태는 그런 효능이 입증된 건 아닙니다. 피부 진피층이
이상으로 뚫고 들어갈 정도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면 그것은 이제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표피가 손상이 입게 되면서 2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개개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알러지 반응이나 이제 피부 과민 반응.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화장품법 위반 82건에 대해 온라인 게시물을 차단하고 일부 업체에는 행정 처분도 내릴 예정입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포함한 카카오 주요 경영진들이 조직적으로 시세 조종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이민우 기자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의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하이브와의 SM엔터 지분 확보 과정에서 김 위원장 등 카카오 주요 경영진들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SM엔터 주가가 높아지도록 2,400억 원을 동원해 총 553차례에 걸쳐 고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행위 자체는 매매나 그냥 매매 위탁이거든요. 시세를 고정시킬, 안정시킬 목적이 있었냐가 되는 거예요. 목적들이 있다는 정황이 나오게 되면 매매에 있어서 엄청난 편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높아요. 증거라는 게 꼭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주변 진술들도 다 증거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보통 기소를 합니다. 동시에 검찰은 이번 혐의를 계획적이고 조직적 범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카카오 임직원들은 수사에 대비해 하이브의 공개 매수 저지 목적이 없었다고 미리 입을 맞추고 관련된 사내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카오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정씨나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보신 대로 검찰이 김범수 위원장을 기소하면서 카카오가 다짐한 쇄신과 신사업 추진은 더 험난한 길을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실적과 향후 전략을 발표한 카카오는 연내 AI 채팅 앱 공개 예고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어서 김환진 기자입니다. 김범수 위원장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치르게 되면서 돌파구를 찾을 굵직한 인수합병과 투자, 신사업 추진 등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정신화 대표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영입이 돼서 회사 내부의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리스크 관리 이런 쪽에 과연 김범수 위원장처럼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기 때문에 카카오에서 경험이 많은 임원들이 과연 정신화 대표의 리더십에 100% 동의할까 의문이거든요. 카카오뱅크 지분 강제 매각 우려도 커졌습니다. 김 위원장 혐의가 재판에서 확정되고 양벌 규정으로 카카오 법인도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따라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27.17%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2분기에는 모빌리티와 페이 등 호조로 매출이 4.2%, 영업이익이 18.5% 늘며 선방했지만 3분기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 신규 택시 가맹 상품이 이제 출시 직후인 점을 감안할 때에는 3분기 매출 전망은 불확실성이 좀 있겠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뮤직 사업에서 아티스트 활동과 앨범 라인업이 하반기 대비에는 좀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었고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는 그 신작 라인업 공백의 영향이 3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초점은 카카오톡과 AI에 맞추기로 하면서 비핵심 사업 정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화형 플랫폼 형태로 첫 B2C AI 서비스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카카오톡 플랫폼 그리고 시대의 거대한 흐름인 AI와 사업적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비핵심으로 정의하고 하반기 중에 해당 사업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한 카카오가 선택과 집중으로 위기를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주택지구 5곳 가운데 1곳꼴로 설계 시공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살 아파트 논란이 있던 LH 직원들은 LH 출신인 전관에게 금품과 접대를 받는 등 유착 관계를 맺으면서 부실하게 감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봅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적발된 내용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감사원이 공개한 LH 정관 특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공공주택 사업지구 가운데 23개 지구에서 철근이 누락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부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신축 아파트 사고로 촉발된 이번 감사를 통해 16개 지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나머지 7개 지구는 시공 단계에서 전담 보강근이 누락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LH 직원들은 각종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그렇습니다. 감사 결과 LH의 한 현장 감독 A씨는 정관업체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명품 가방을 사고 정관들과 골프 여행도 다녀오고 부서장에게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약 10회에 걸쳐 현금 4,560만 원을 ATM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지만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관련한 소명을 거부했습니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LH의 파면을 요구하고 LH 전현직 직원 각 한 명과 업체 소속 민간인 3명 등 총 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LH는 이번 결과에 대해 향응을 받은 관련자들은 적발 즉시 직위 해제했으며 위반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 백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발견하기 어려운 희귀 불치병과 암을 AI가 진단하고 치료하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내 한 대기업이 미국의 유전체 연구기관과 함께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배진솔 기자입니다. 폐암 환자에게 채취한 조직 샘플입니다. 이 조직 샘플의 디지털 이미지를 분석해 암의 진행 정도를 진단하고 어떤 치료가 효과적일지 예상합니다. LG 자체 AI 기술인 엑사원을 기반으로 잭슨랩과 함께 개발한 기술입니다. 일반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AI 모델 크기를 10분의 1로 줄였고 이에 따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현재 모델은 10종 이상의 암의 데이터로 학습이 되어 있고 폐암과 대장암 위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병원, 해외 병원 대상으로 모델의 성능을 검증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LG는 엑사원 3.0을 의료기술의 각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오픈소스 방식으로 공개했습니다. 반복된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향후에는 인간의 예측력이라든지 분석력을 뛰어넘는 그런 AI의 어떤 역량이 발휘가 될 때가 옵니다. 임직원들은 이미 챗 엑사원 서비스를 문서 작업뿐만 아니라 코딩과 시장 조사 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반기엔 LG 계열사 제품과 서비스에 본격 확대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배진솔입니다. 의료 자문제도 이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아왔는데요. 이 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또 임신과 출산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도 올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말 많은 의료자문 오늘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 개혁 회의를 열고 의료자문, 보험 상품, 또 보험 민원 등에 대한 종합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료자문 손해사정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절과 삭감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립적이고 전문성 높은 전문의로 구성된 별도의 의료자문 풀을 구성하고 네, 금융당국은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 전문의로 이 별도 자문위 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어린이 발달 지원처럼 쟁점이 되는 사안만 자문위 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환자 진료 병원보다 무조건 상급 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맡기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보험사는 상급 종합병원의 의료자문을 의뢰하고 상급병원 진료 시에는 주치의 소견을 더 반영하는 식입니다. 소비자들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보험 상품도 논의됐죠.
네,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연내에 출시되는 점이 주목됩니다. 당국은 임신, 출산, 합병증 등을 보장하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서 임신, 출산 의료비와 또 산후관리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20만 명에 달하는 임산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환급 경쟁으로 보험료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해외여행 무사고 환급금도 허용해 주기로 확정했습니다. 이 밖에 단순 민원은 보험협회로 대거 이관시켜서 2달 걸리는 민원 처리 기간도 단축시킨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전국 하늘에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서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는데요. 오늘 늦은 밤까지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전북 남부와 전남 등 전라권과 경남 서부, 제주도에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전국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더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 광주도 34도로 1도 이상 더 오르겠습니다.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물을 자주 드시고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충청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인천 26도, 대전 25도 보이겠고 한낮에는 서울과 수원 34도, 청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구름 많겠고 울진과 울릉도는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4도, 내일 낮 기온은 30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흐리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광주 34도, 부산 33도, 대구는 35도로 무덥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겠고 남해상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에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고 폭염도 계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5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